그날 오후 3시 42분 서울 강남의 한 은행 로비에서 한 노인이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핸드폰만 들었죠. 누구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책임지기 싫어서, 혹은 귀찮아서, 혹은 무서워서. 하지만 단 한 명, 20대 은행 여직원 이하린만이 그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인이 소리쳤습니다. 비켜주세요. 제발 비켜주세요. 119는 불렀어요? 누가 119 불렀나요? 옆에 있던 동료 직원이 급히 대답했습니다. 불렀어요. 근데 막혀서 시간 걸린대요. 할인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할게요. 제가 심폐소생술 배웠어요. 하지만 다른 직원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근데 괜히 건드렸다가 뭐라 하면 어떡해요? 요즘 세상이. 할인은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거 따질 시간 없어요. 이분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할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 만져보는 타인의 가슴, 차갑게 식어가는 체온.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30번의 압박. 그리고 인공호흡. 다시 30번. 그녀의 이마에선 땀이 흘러내렸고 주변 사람들은 그저 영상을 찍기 바빴습니다. 구경꾼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야, 이거 대박이다. SNS에 올려야지. 또 다른 사람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저 여자 괜히 나섰다가 고소당하는 거 아니야? 할인은 그 말들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했습니다. 필사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요. 제발이요. 아저씨, 눈 떠주세요. 제발. 그때였습니다. 노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숨소리. 기적처럼, 정말 기적처럼 그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할인은 그대로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의 눈물이었을까요? 아직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살린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구급대원이 할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이분 목숨 구하셨어요. 할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정말 살아나신 거죠? 제가 잘한 거 맞죠? 구급대원이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영웅이세요, 당신. 하지만 할인은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이 죽어가는데 모른 척 할 수 없었을 뿐. 엄마가 늘 말씀하셨죠. 할인아, 너는 착한 게 아니라 약한 거야. 남의 아픔을 못 보는 게 착한 게 아니라 그냥 겁이 많은 거란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할인은 무서웠어요. 사람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게 그래서 뛰어든 거였습니다. 그 선택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도 모른 채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도 병원 같이 가도 될까요? 이분이 깨어나시면 제가 뭘 했는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죠. 보호자 연락은 됐나요? 옆에 있던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네, 지갑에서 연락처 찾아서 전화했어요. 가족분이 곧 오신대요.
그렇게 하리는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녀는 몰랐죠. 그 구급차가 자신을 평범한 일상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로 데려갈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세계에는 살기 위해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구급차 안, 하리는 노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식어가던 손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생명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그 온기를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살렸구나. 정말로 살렸구나. 그때 옆에 앉아있던 구급대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가씨,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이런 일 하는 사람 없거든요. 하리는 고개를 저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요. 구급대원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한 일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남을 위해 자기를 내던지는 거. 그게 쉬운 일이면 세상에 영웅이 그렇게 많겠어요? 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영웅이 아니었어요. 그냥 겁이 많아서 도망치지 못한 사람일 뿐.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노인을 급히 데려갔습니다. 하리는 응급실 밖 차가운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투명 인간처럼 거기 앉아 있었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걸까? 내 일도 아닌데.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닌데. 3시간이 흘렀을 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앉아 있는 하린을 발견했습니다. 남자가 다가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회장님을 살리신 분이시죠? 하린이 일어서며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남자는 다시 한번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황도원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혹시 연락처를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회장님께서 깨어나시면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실 겁니다. 하리는 조금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 네. 근데 회장님이라고 하셨나요? 비서가 명함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네. 황실그룹 황도원 회장님이십니다. 하리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살린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황실그룹, 한국 10대 재벌 중 하나. 하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하린이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도와드린 거예요. 보답 같은 건 바라지 않아요. 비서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은혜는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죠. 그날 밤 하리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원룸, 좁은 방. 하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전부였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린아, 뉴스 봤니? 내가 사람 살렸다며? 우리 딸 정말 대단하구나. 하린은 이불을 뒤집었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무서워요. 엄마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바뀌었습니다. 뭐가? 잘한 일인데 왜 무서워?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건드리면 안 되는 걸 건드린 것 같은 엄마가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사람 살렸어. 그게 잘못된 일일 리 없잖아. 하지만 하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때때로 선한 일이 나쁜 결과를 부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하리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비 오는 밤, 전복된 차, 그리고 울고 있는 아이. 그 아이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며칠 후 하리는 출근했습니다. 은행 동료들은 그녀를 영웅처럼 대했어요. 한 동료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야, 하리나, 너 완전 대박이다. 재벌 회장 살렸다며? 다른 동료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뉴스에도 나오던데? 우리 은행 홍보 엄청 됐어. 또 다른 동료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게, 할인이 덕분에 우리 은행 이미지 엄청 좋아졌대. 하지만 할인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 느낌은 맞았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은행 로비에 고급 승용차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뒷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여자. 고급 코트, 값비싼 핸드백, 그리고 차가운 눈빛. 그녀가 직원에게 무언가 물었고 직원이 할인을 가리켰습니다. 여자가 할인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할인 씨 맞으시죠? 할인이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여자가 명함도 없이 말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그렇게 할인은 그 여자를 따라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황만옥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꿀 여자를. 카페 안. 두 여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만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황만옥입니다. 황도원 회장의 여동생이죠. 할인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만옥이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오빠를 살려줘서 고마워요. 진심입니다. 할인이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만옥은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만옥이 잔을 내려놓으며 할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경계였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할인 씨. 앞으로 우리 오빠에게 접근하지 말아주세요. 할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만옥이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오빠는 지금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죠. 당신 같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선한 척하면서 접근해서 뭔가 얻으려는 사람들. 할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만옥이 냉정하게 되물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믿죠? 할인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도와준 건데 왜 이렇게 의심을 받아야 하는 걸까? 억울함이 목소리에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 도와줬을 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만옥이 테이블에 손을 짚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걸로 끝낸 거예요. 더 이상 관여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래. 할인이 항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옥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이 뭘 바라는지 몰라요.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뭔지.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서 얻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어요? 만옥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면 연락하세요. 적당한 사례는 해드릴게요. 돈으로. 하리는 그 명함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화가 났어요. 처음으로 진짜 화가 났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 돈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다시는 당신 오빠한테 안 갈 거예요. 안심하세요. 만옥이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영리한 판단이에요. 만옥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하리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테이블에 놓인 명함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했어요. 자신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도와줬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 그날 저녁 하리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 노인 황도원은 어떻게 됐을까? 깨어났을까? 그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집에 돌아온 하리는 현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노신사. 80대로 보이는 그는 하린을 보자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하린 씨 맞으십니까? 하린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네. 누구세요? 노신사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황도원 회장님의 집사입니다. 회장님께서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하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노신사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회장님께서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약도 안 드시고 계십니다. 하리는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만옥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노인의 얼굴도 떠올랐어요. 자신의 손 안에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던 그 사람. 하린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린은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VIP 병실, 경호원들, 그리고 중환자실 문 앞에서 하린을 막아선 사람, 만옥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당신, 내가 뭐라고 했죠? 하린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절 부르셨어요. 전 그냥. 만옥이 말을 끊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당신이 먼저 연락했겠죠. 하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에요. 전 정말.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약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만옥, 비켜줘. 내가 부른 거야. 만옥이 문 쪽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도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비켜주라고. 만옥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하린을 지나치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후회할 거야. 하린은 그 말을 무시하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황도원을 봤어요. 그는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도원이 하린을 보자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왔구려. 하린 씨. 하린이 침대 곁으로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도원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살았소. 당신 덕분에 할인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깨어나셔서 도원은 할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할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뭘 잘못? 도원이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안 했소. 그냥 고마워서 그러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그냥 그 로비 바닥에서 죽었을 거요. 할인이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도원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무도 안 그랬소. 영상을 봤소. 사람들이 다 지켜만 보고 있더군. 누구도 내게 오지 않았소. 당신만 왔소. 할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노인의 눈물을 바라볼 뿐. 그때 도원의 시선이 할인의 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인 씨, 그 목걸이 어디서 났소? 할인이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이게요?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차고 있었어요. 도원이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인이 급히 도원을 부축하며 설명했습니다. 네, 제가 고아거든요. 친부모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목걸이만 제 목에 있었대요. 엄마, 아니 양엄마가 그러시는데 제가 버려져 있을 때 이것만 차고 있었대요. 도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할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도원이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 목걸이 가까이 좀 보여주시겠소? 할인은 다가갔습니다. 도원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만졌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뒤집어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서연에게 아빠가. 도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거요. 할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도원이 할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목걸이는 내가 내 딸에게 준 거요. 30년 전에. 할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뭔가 거대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럼 저는. 도원이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혹시 당신이 내 딸 서연이가 아닐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만옥이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도원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만옥, 이 목걸이를 봐. 이건. 만옥이 소리쳤습니다. 서연이는 죽었어. 30년 전에. 도원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시체를 못 찾았잖아. 만옥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강에 떠내려갔다고 했잖아. 경찰이 그랬어. 도원이 목걸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걸이, 이건 내가 직접 만든 거야.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만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목걸이는 누가 주어서 팔았을 수도 있어. 세상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만옥이 할인에게 다가오며 소리쳤습니다. 닥쳐. 당신 같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접근하는 거짓말쟁이들. 도원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며 소리쳤습니다. 만옥, 입 닥쳐. 만옥도 소리쳤습니다. 오빠가 정신을 차려. 서연이는 죽었어. 받아들여. 만옥의 목소리에는 분노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할인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저 여자는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할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진실이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군지. 만옥이 할인을 노려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진실? 당신은 그냥 고아일 뿐이야. 불쌍한 고아. 그게 전부야. 도원이 만옥의 팔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만옥, 나가. 만옥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오빠, 제발. 도원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나가라고. 만옥은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기 전 할인을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할인에게 말하고 있었죠. 넌 죽었어. 그렇게. DNA 검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 할인은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봄비. 따뜻해야 할 비인데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양엄마였습니다. 할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인아, 괜찮니? 할인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괜찮아요. 엄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뉴스 봤어. 재벌가 딸일 수도 있다며? 우리 할인이가? 할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엄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아, 만약 정말 그렇다면 엄마 잊을 거야? 할인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농담이야. 근데 진짜 엄마는 무섭다. 너를 빼앗길까봐. 할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엄마는 제 엄마예요. 영원히. 누가 뭐래도.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도 눈물이 났어요. 자신은 왜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 휘말리게 된 걸까?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그는 할인을 보자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인에게 건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황만옥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걸 받으시라고요. 할인이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명함에는 법률사무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 한 장. 합의금 10억. 조용히 사라져 주세요. 할인은 그걸 찢어버렸습니다. 조각난 종이를 남자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서 전해주세요. 전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고. 남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잘 생각해 보세요. 10억이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할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편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전 그냥 진실이 알고 싶을 뿐이에요. 남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경고했습니다. 진실이요? 진실을 아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편하게 살 수 없을 겁니다. 할인이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남자가 주변을 살피고 나서 낮게 속삭였습니다. 만옥 회장님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시는 분이에요. 뭐든지요.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하리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문 밖을 보니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착각이었을까요?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됐습니다. 며칠 후 하리는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하린이 직원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여자. 그녀는 주변을 살피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이하린 씨 맞으시죠? 하린이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네. 누구세요? 여자가 더 가까이 다가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30년 전 그 사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하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자가 다시 한번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날 밤 거기 계셨어요. 사고 현장에.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린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진실이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어요. 하린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자는 봉투를 하린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사진이 있어요. 제 아버지가 그날 밤 찍은 거예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만옥 씨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린이 여자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당신은. 하지만 여자는 이미 휴게실을 빠져나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 흐릿하지만 볼 수 있었습니다. 전복된 차,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여자. 만옥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린은 그 사진을 들고 도원을 찾아갔습니다. 도원의 서재. 하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이걸 보세요. 도원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거요? 하린이 설명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줬어요. 그날 밤 만옥 씨가 거기 있었대요. 도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옥이 거기 있었다고? 하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 말로는 사고가 아니었대요. 도원은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내 아내를, 내 딸을, 만옥이? 하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뭔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원의 비서가 봉투를 가져왔어요. 하린과 도원은 함께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가 봉투를 건네며 나갔습니다. 도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린도 떨렸습니다. 도원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99.99% 일치. 하리는 황도원의 딸이 맞았습니다. 도원이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린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아, 내 딸, 정말 내가 맞구나. 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린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70대 노인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하린도 울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몰랐던 30년. 그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하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라고 불러도 될까요? 도원이 더욱 세게 하린을 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그래, 그래, 딸아. 이제 집으로 가자. 하지만 그날 밤, 만옥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DNA 검사 결과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만옥이 그것을 보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진짜야.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전화 속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겠군요. 만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전화한 거야. 전화 속 남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30년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 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답이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흔적도 남기지 말고. 만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에도 떠 있었던 달. 그날 밤도 이렇게 고요했었죠. 비명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만옥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하지만 난 포기할 수 없어. DNA 검사 결과가 나온 다음 날, 하리는 긴 고민 끝에 도원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황씨 저택으로 이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택은 하린이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크고 화려했지만 동시에 차가웠어요. 마치 박물관 같았습니다. 하린이 짐을 풀고 있을 때 도원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들어가도 되겠니? 하린이 문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도원이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서연아. 하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하린이라고 불리는 게 익숙해요. 도원이 하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적응하면 돼. 시간은 많으니까.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하린은 이상한 꿈을 꿨어요. 누군가 자기 방문을 열려고 하는 꿈.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린은 꿈에서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깼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꿈이었구나. 하지만 정말 꿈이었을까요?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복도에 있었어요. 하린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랐어요. 누군가 방금 지나간 것 같은 느낌. 하린이 복도를 둘러보며 속삭였습니다. 누구 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리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불안한 밤을 보내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잠을 설친 하리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도원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만옥이 있었습니다. 하린이 멈춰 섰습니다. 만옥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서연아. 아니, 하린이라고 불러야 하나? 만옥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하린이 경계하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이모. 도원이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만옥, 너 오늘 왜 온 거야? 만옥이 의자를 당기며 앉았습니다. 오빠, 나도 가족이잖아. 조카가 집에 돌아왔는데 인사라도 해야지. 도원은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칼과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만옥이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하린아, 이모랑 잠깐 산책 안 할래? 하린이 주저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만옥, 서연이. 아니, 하린이를 잘 부탁해. 하린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저택의 정원으로 나갔어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봄꽃. 하지만 공기는 차가웠어요. 만옥이 장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예쁘지? 내 엄마가 심은 꽃들이야. 하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가요? 만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수아 언니는 꽃을 정말 좋아했어. 특히 장미. 하린은 장미를 만졌습니다. 가시가 손가락을 찔렀어요. 피가 났습니다. 하린이 손을 움츠렸습니다. 아. 만옥이 재빨리 하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수건으로 피를 닦아줬어요. 조심해. 가시가 있거든. 다정한 행동이었지만 하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옥이 하린의 손을 잡은 채 물었습니다. 있잖아, 하린아. 이모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 하린이 손을 빼려 했지만 만옥이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네. 만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는 정말로 서연이 맞는 거 맞니? 하린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DNA 검사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만옥이 하린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DNA 검사는 조작될 수 있어. 하린은 손을 빼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이모는 제가 가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만옥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아니, 나는 내가 진짜라는 걸 알아. 그게 더 무섭지. 하린이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만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에 너는 죽었어야 했어. 그런데 살았어. 누군가 너를 구했어. 그리고 이제 너는 돌아왔어. 하린이 뒤로 물러서며 물었습니다. 너는 복수하러 온 거니? 하린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복수요? 전 아무것도 기억 안 해요. 만옥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넌 기억 못하지. 하지만 진실은 기억하고 있어. 하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모, 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만옥이 하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나는 내 엄마를 사랑했어. 정말로. 수아 언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어. 할인이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랑 때문에 미쳐버렸어. 할인은 숨을 참았습니다. 만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나도 차에 있었어. 너랑 수아 언니랑 함께. 우리는 오빠 생일 파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 할인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만옥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었어. 차는 통제 불능이 됐어. 수아 언니가 소리쳤어. 서연아, 조심해. 그리고 할인이 재촉했습니다. 그리고요? 만옥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차가 전복됐어. 나는 살았어. 수아 언니는, 너는 강물로 떨어졌어. 만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모는 우리를 버리신 거예요? 만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70대 여자가 20대 여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모습을 바라볼 뿐.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만옥도 피해자라는 것을. 자기 자신의 두려움에 갇힌 피해자. 만옥의 고백 이후 할인은 며칠간 저택에 갇혀 지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스스로 갇혔어요.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도원이 걱정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할인아, 밥은 먹었니? 할인이 이불 속에서 대답했습니다. 네,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할인은 3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먹으면 토할 것 같았습니다. 도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문 좀 열어줄래? 아빠가 할 말이 있어. 할인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습니다. 도원의 얼굴은 초췌했어요. 그도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눈밑이 검게 패여 있었습니다. 도원이 방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만옥한테 들었어. 그날 밤 이야기. 할인이 침대 끝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원이 창가로 걸어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모르겠어. 만옥을 용서해야 할지, 미워해야 할지. 할인도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도원이 할인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너는 살아있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할인이 도원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야. 나머지는 다 부질없는 거야. 그날 밤 할인은 복도를 걷다가 오래된 집사 윤식을 만났습니다. 그는 서재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윤식이 할인을 보고 깜짝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아가씨,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할인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윤식이 주변을 살피고 나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아가씨?
할인이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30년 전 정말로 사고였나요? 윤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을 확인한 후 작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할인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윤식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차를 점검했습니다.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었어요. 할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랬나요? 윤식이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고 나서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의심되는 사람은 있습니다. 할인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누구요? 윤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옥 회장님의 운전기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차고에 들어갔었거든요. 할인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정말로 계획된 거였나요? 윤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사고 이후 모든 게 만옥 회장님께 넘어갔다는 것. 할인이 물었습니다. 회사요? 윤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권력도. 당신 어머니 수아 여사님은 황실그룹의 진짜 후계자였습니다. 도원 회장님은 명목상 회장이었지만 실제로는 수아 여사님이 경영을 했죠. 할인이 깨달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모가 그걸 원했던 거네요. 윤식이 할인의 팔을 잡으며 경고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씀도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아가씨. 만옥 회장님은 한번 결정하시면 끝까지 가시는 분입니다. 그날 밤 할인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윤식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래서 저택을 돌아다녔습니다. 복도, 계단, 서재, 그리고 지하실. 지하실 문 앞에 섰을 때 할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이길 수 없었어요. 문은 잠겨 있었지만 열쇠는 복도 화분 밑에 있었습니다. 할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올라왔어요. 계단을 내려가니 오래된 창고가 나왔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 오래된 가구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작은 금고. 할인은 그 금고를 열려고 했지만 비밀번호를 몰랐어요. 하지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의 생일. 우연히 눌러봤습니다. 1992년 3월 15일. 그리고 놀랍게도 열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하나. 라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95년 3월 12일. 마지막 증거. 할인은 그 테이프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가져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을 재생 버튼 위에 올렸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눌렀습니다. 처음엔 잡음만 들렸습니다. 지지직, 지지직. 그러다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옥의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수아 언니는 모든 걸 가져갔어. 오빠의 사랑도 회사도 심지어 아이까지.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만옥의 목소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없애버려. 수아 언니를.
그리고 그 아이도 남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이까지요? 만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서연이도 그 애 남겨두면 언젠가 회사를 물려받게 될 거야. 난 그럴 순 없어.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고처럼 보이게 하겠습니다. 하리는 테이프를 멈췄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건 살인 교사였습니다. 그것도 자기 조카를 죽이려 한 거였어요. 하리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다시 재생했습니다. 더 들어야 했어요. 진실을 끝까지 알아야 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일은 언제로 하시겠습니까? 만옥이 대답했습니다. 생일 파티 날. 그날 밤이면 완벽할 거야. 남자가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흔적은 남기지 않겠습니다. 만옥의 목소리가 만족스럽게 들렸습니다. 고마워. 이 일이 끝나면 너도 보상받을 거야.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하리는 울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이모였다니. 그리고 그 이모는 지금도 자신과 같은 집에 살고 있다니. 하리는 테이프를 꺼내 손에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하리는 그 테이프를 들고 도원의 서재를 찾아갔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아빠, 이걸 들어보세요. 도원이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하린이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건넸습니다. 도원이 테이프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하린이 대답했습니다. 윤식 할아버지가 녹음했대요. 그리고 30년 동안 숨겨뒀대요. 도원은 카세트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만옥의 목소리, 살인 계획, 모든 것. 도원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어요. 플레이어가 끝까지 재생되는 동안 그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테이프가 끝나자 도원이 떨리는 손으로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하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지하 금고에서 찾았어요. 도원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만옥이 정말로 계획한 거였어? 하린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를 그리고 저를 죽이려고요. 도원은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함께한 여동생, 그가 믿었던 유일한 가족, 그녀가 자신의 아내와 딸을 죽이려 했다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하린이 도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경찰에 가야 해요. 도원이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하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요? 이건 증거예요. 도원이 하린을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안 돼. 만옥은 내 여동생이야. 하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동생이 아니에요. 살인자예요. 도원이 하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해. 하린이 소리쳤습니다. 아빠,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재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만옥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테이프 플레이어를 보고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걸
어디서 찾았니? 할인이 만옥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지하 창고요. 만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서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래, 이제 다 알았구나. 할인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이모, 이게 사실이에요? 만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야. 나였어. 내가 계획했어. 할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만옥이 할인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너는 모를 거야. 항상 2등으로 사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오빠는 수아 언니만 사랑했어. 회사도 그녀에게 맡기려 했지. 난 아무것도 아니었어. 할인이 뒤로 물러서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 한 거예요? 만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 할인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옥이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실패했어. 너는 살았어.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모는 후회 안 하세요? 만옥은 돌아서서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슬프게 웃었습니다. 매일 후회해. 매일 밤 악몽을 꿔. 수아 언니가 나타나서 묻거든. 왜 나를 죽였냐고. 왜 내 딸을 죽이려 했냐고. 할인이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럼 자수하세요. 만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아직 할 일이 남았어. 할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요? 만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재를 나가버렸어요. 도원과 할인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윤식이 계단에서 떨어졌습니다. 재판은 빨랐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테이프들, 녹음기, 그리고 증인들. 만옥은 살인 교사, 살인 미수, 살인 방조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피해자 가족. 할인과 도원은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만옥이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 그녀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단 몇 주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검사가 일어서서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만옥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만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려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만옥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만옥은 일어섰습니다. 법정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사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오빠한테, 부모님한테, 회사 사람들한테. 하지만 아무도 날 안 봤어요. 전 투명 인간 같았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만옥은 할인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아, 아니 할인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 나도 나를 용서 못하니까. 하지만, 하지만 너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그게 내가 바랄 수 있는 전부야. 만옥은 다시 앉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황만옥에게 살인 교사, 살인 미수, 살인 방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도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사람들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하린과 도원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만옥이 끌려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만옥이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하린을 봤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슬픈 미소,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저택으로.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집 같지 않았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너무 차가웠어요. 도원은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하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린이 문을 열었습니다. 도원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하린이 다가갔습니다. 아빠, 도원이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지. 내 여동생이 내 아내를 죽였는데. 도원은 울었습니다. 70대 노인이 아이처럼 울었어요. 하린은 그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와 딸, 3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함께 울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아빠. 이제 진짜 끝났어요. 도원이 하린을 더 세게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살아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하지만 정말 끝난 걸까요? 며칠 후 하린은 결심을 했습니다. 교도소로 갔습니다. 만옥을 면회하러.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러 가냐고. 하지만 하린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가야 한다는 것을. 면회실. 유리 너머로 만옥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더 늙어 보였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었어요. 하린과 만옥,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왔어? 하린이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할 말이 있어서요. 만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어? 아니면 용서받고 싶어? 둘 다 안 해줄 거야. 하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이모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만옥이 물었습니다. 뭘? 하린이 만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해한다고. 만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하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전 이모를 이해해요.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저도 30년 동안 고아로 살면서 똑같았거든요. 누가 저를 봐줬으면 좋겠다고, 누가 저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고. 만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판에서도 울지 않았던 여자가 하린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는 착해. 너무 착해. 할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모, 행복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얻은 거로 만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으로 유리를 짚었습니다.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어. 매일 밤 악몽을 꿨어. 수아 언니가 나타나서 날 보고 웃는 꿈. 그리고 서연이, 너도 나타나서 날 보고 웃는 꿈. 할인이 유리 너머로 손을 뻗었습니다. 만옥의 손과 마주했습니다. 유리를 사이에 두고, 이모, 만옥이 유리에 이마를 댔습니다. 나는 지옥에 살았어. 30년 동안. 할인도 유리에 이마를 댔습니다. 두 사람 유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여기서라도. 만옥이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유리 너머로.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이후 할인은 매주 만옥을 면회 갔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인은 계속 갔어요. 그리고 만옥도 변했습니다. 조금씩.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도원이 할인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할인이 들어가자 도원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할인아, 회사를 맡아줄래? 할인이 서류를 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전 원하지 않아요. 도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이게 다 내 거야. 내 엄마의 것이었고, 할인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게 저를 행복하게 해주진 않을 것 같아요. 도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뭘 하고 싶은데? 할인이 도원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할인으로 살고 싶어요. 은행 직원으로. 도원은 놀랐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저예요. 그날 은행 로비에서 아빠를 살렸을 때 그게 진짜 저예요. 도원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지만 약속해줘. 행복하게 살겠다고. 할인이 아버지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빠. 약속할게요. 그렇게 할인은 다시 은행으로 돌아갔습니다. 1년 만에 복귀한 것입니다. 동료들은 모두 놀라워했죠. 한 동료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인아, 너 재벌 딸이잖아. 왜 여기서 일해? 할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여기가 좋아서요. 다른 동료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미쳤구나. 나 같으면 바로 그만뒀을 텐데. 할인은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른 거죠. 그날 저녁 할인은 엄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만나는 진짜 엄마. 산소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예요. 서연이. 아니, 할인이. 엄마, 저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왜 절 낳았는지,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날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꽃잎이 날렸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전 행복하게 살게요. 그게 엄마한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옥 이모도 용서했어요. 엄마도 용서하실 거죠? 하리는 목걸이를 벗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지켜준 목걸이.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엄마 산소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이제 돌려드릴게요. 30년 동안 저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사랑해요. 만나지 못했지만 사랑해요. 하리는 일어섰습니다.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어요. 자신의 인생 속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5년 후 하리는 여전히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팀장이 되었어요.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도어는 건강이 많이 나빠졌지만 여전히 할인과 매주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만옥. 그녀는 교도소에서 책을 쓰고 있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경고의 이야기를, 제목은 목걸이를 한 여자. 어느 날 할인에게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인 씨, 만옥 씨가 책을 출판하셨어요. 그리고 인쇄 전부를 당신에게 주고 싶대요. 할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인쇄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책 말미에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도 있어요. 며칠 후 할인은 그 책을 받았습니다. 표지에는 목걸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인이 차고 있던 그 목걸이.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편지가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니 할인아. 나는 내 인생을 2번 빼앗으려 했어. 한 번은 죽이려 했고, 한 번은 미워하게 만들려 했지. 하지만 넌 둘 다 거부했어. 살아남았고 용서했어. 그래서 이제 나는 너에게 빚을 갚고 싶어. 이 책의 인쇄로, 그리고 이 편지로. 고마워, 할인아. 내가 날 미워하지 않아줘서. 그게 내가 받은 가장 큰 용서였어. 너의 이모, 만옥. 할인은 울었습니다.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 그리고 감사의 눈물. 그날 밤 할인은 일기를 썼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오늘 나는 또 한 번 깨달았다. 용서는 약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강한 사람은 복수를 선택하지만 약한 사람은 용서를 선택한다. 그리고 나는 약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 평생. 왜냐하면 그게 진짜 나니까. 하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30년 전 그날 밤에도 빛났을 별들. 그 별들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어. 계속 걸어가. 그렇게 할인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됩니다. 목걸이 없이도, 과거의 상처 없이도, 그저 이 할인으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모든 날들을. 어느 날 아침, 할인이 은행에 출근했을 때 로비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한 명의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또 핸드폰만 들고 있었어요. 할인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달렸습니다. 그날처럼, 5년 전 그날처럼 소리쳤습니다. 비켜주세요. 제가 할게요. 그리고 할인은 알았습니다. 자신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5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녀는 항상 달려가는 사람일 거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게 이하린이니까. 목걸이를 한 여자. 아니, 이제는 목걸이 없이도 빛나는 여자. 그렇게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10년 후, 교도소 면회실. 하리는 여전히 매주 이곳을 찾았습니다. 10년 동안 만옥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80대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어요. 하리나 왔구나. 네, 이모.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책이 잘 팔리고 있대. 내 덕분에. 제 덕분이 아니에요. 이모가 쓰셨잖아요. 만옥이 하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 결혼은 안 해? 하린이 웃었습니다. 아직이요. 바빠서요. 뭐가 그리 바빠? 하린이 대답했습니다. 사람 살리는 거요. 매일. 만옥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래. 그게 너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하린이 일어섰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만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린이 돌아서려는 순간 말했습니다. 하린아. 하린이 돌아봤습니다. 네. 만옥이 유리의 손을 댔습니다. 사랑한다. 하린도 유리의 손을 댔습니다. 저도요, 이모. 저도 사랑해요. 그날 하린은 교도소를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마치 엄마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린은 걸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속으로. 그리고 알았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잔혹하고, 때때로 불공평하고, 때때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것인가, 아니면 이해할 것인가, 과거에 갇힐 것인가, 아니면 미래로 걸어갈 것인가. 그리고 하린은 선택했습니다. 용서를, 이해를, 그리고 사랑을. 비록 그 사랑이 자신을 죽이려 한 사람에게조차 향하더라도 그게 바로 인간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깨비 사연 공방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